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겨울이면 감기도 감기인데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가슴 통증이라고 합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린 새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을 치우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의료진들에게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자연병원 순환기내과 신대희 과장과 함께 겨울철 불청객, 흉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2월과 1월 등 겨울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며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심장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겨울철 갑작스런 가슴 통증에 대해 순환기 내과 전문의 신대희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앞서 흉통에 그 흉통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런가요? 겨울철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네, 겨울철이 되면서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면은 심장의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몸의 혈관은 총 10만 킬로미터 정도 굉장히 긴 혈관이 있는데요. 그 혈관에 심장이 혈액을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그 혈관이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 파이프 같아서 수도관 파이프가 오래되면은 안에 찌꺼기도 끼고 그러겠죠. 그 녹도 쓸고 좁아지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것이 이제 심장인데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뛰면서 1분에 한 5리터, 하루에 한 7,000리터 정도의 많은 혈량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데요. 7,000리터요? 그렇죠. 그 심장도 스스로 이제 피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스스로 공급하는 혈관, 그거를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상동맥이 안에도 이제 좁아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피가 안 흐르면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상동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관상동맥의 관이라는 것은 왕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머리에 쓰는 관. 그렇죠.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동맥이다. 그래서 이름을 관상동맥이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왕관이 우리나라의 옛날 왕관이 아니라 영국 왕실에서 쓰고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왕관이거든요. 왕관에서 위로 이제 가닥이 세네 가닥 내려오는 건데요. 똑같이 우리 심장에도 혈관이 심장을 둘러싸면서 세 가닥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모양이 마치 왕관 같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혈관은 총 관상동맥은 세 가닥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혈관부터 옆으로 돌아간 혈관, 또 오른쪽으로 돌아간 혈관까지 세 가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관상동맥은 직경이 한 2, 3mm 정도로 굉장히 얇은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피가 잘 소통되면 사람이 살게 되는 거고요. 그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면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심장이 멈추게 되니까는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그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협심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심장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의 근육은 산소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괴사가 시작되는 거죠. 괴사도 돼요? 그렇죠. 쉬운 말로는 이렇게 썩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통증이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된다면은 내가 심근경색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픈 통증이 가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약간 체한 증상,
아,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요? 그렇죠. 체한 증상처럼 나타나서 내가 체한 것은 아닐까. 또는 이게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로 뻗치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또는 목 쪽으로 뻗치기도 하기 때문에 목까지 가요? 그렇죠. 증상이 아주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사실 이제 여러 부위의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갔음에도 뭔가 진단과 검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근경색의 진단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래요, 또? 네, 혈관이 막혀 있어서 심장이 괴사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일단 심전도를 찍으면은 심전도만 보고도 이분은 심근경색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초음파라든지 심장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혈관이 막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근경색 같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꼽 위에부터 턱까지의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은 일단은 심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찍어봐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만 보셔도 가장 위험한 병인 심근경색을 일단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상동맥에서 이 막힘의 정도에 따라서 심근경색이냐 혹은 이제 협심증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심근경색이에요. 근데 조금 막힌 경우 2, 3mm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덜 막힌 경우 협심증인데 이 같은 그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가 흐르다 말다가 아니면 조금씩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찍어봐도 정상 소견으로 보이고요. 초음파로 봐도 이상 소견이 안 보이고요. 혈액 검사를 해봐도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검사는 이제 몸에다 부하를 준다 그러거든요. 부하를 준다는 거는 뭐 달리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사를 들어가게 해서 심장을 이렇게 좀 빨리 뛰고 힘들게 하면요. 좁아진 부분에 피가 안 가면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운동 부하 검사 또는 약물 부하 검사 등으로 심장 테스트를 해보면은 협심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검사도 사실은 그 민감도가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한 30% 정도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심장을 CT로 찍습니다. 네네. 예,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을 CT로 찍으면 심장의 전체적인 그 구조나 모양도 알 수 있고 관상동맥 세 가닥이 어느 부분이 잘 흐르는지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도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혈류가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영제를 쓴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요. 그 관상동맥 조용 CT라는 검사를 해보시면은 본인의 그 심장 관상동맥이 잘 흐르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혈관의 막힘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그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혈류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단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 있거나 심근경색같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혈관 넓혀주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시술인데요. 입원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팔 쪽에 있는 동맥이나 다리 쪽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얇은 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까지 얇은 관이 들어가서 그 관을 통해서 심장 혈관, 거의 2, 3mm 되는 얇은 혈관을 이렇게 철선을 통과시켜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풍선, 풍선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고 또는 그 스텐트, 그물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 안에 스텐트나 그물망을 넣어서 좁아진 것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관상동맥 내 혈류량이 원활하게 되어서 그런 증상이나 위험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하니까 뭔가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근데 수술이나 뭐 시술이나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가장 걱정되는 게 고통, 통증, 그다음에 이제 시술 후에 나타나는 어떤 예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교적 간단한 편인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심장
그런 막힌 곳을 치료하려면은 수술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심장을 갈라서 그 우회로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선을 연결하고 예. 다시 이제 심장을 이렇게 다시 닫아서 꼬매고 아유, 입원 복잡하네요. 기간도 길어지는 듣기만 해도. 예, 그런 시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통증도 느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요. 안 느껴져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에 국소 마취한 그 통증 외에는 큰 통증 없이 잘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였나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잘 받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 시술 시간은 뭐 짧으면은 30분에서 1시간, 뭐 2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의심이 되면은 검사를 받아보는 게 또 치료를 받아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흔했던 질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실제로 이게 증가를 한 건지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장 질환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3가지는 네. 첫 번째는 비만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세 번째는 영양의 과잉 섭취입니다. 최근 그 어느 국내 한 발표를 보면요. 2019년에 우리나라 비만자가 3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3명 중에 1명이요? 그렇죠. 근데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비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이 늘면서 심장 질환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운동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데요. 요즘은 운동하신다는 환자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야외 활동도 줄게 되고 그렇죠. 음식도 이렇게 배달시켜서 드시게 되고 하는 등 활동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또 몸을 안 좋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전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문화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드시는 음식도 고지열, 고열량의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또 이제 배달해서 드시는 음식도 뭔가 고칼로리가 많고요. 또 탄산음료에도 칼로리가 높고요. 그런 3가지 상황들이 우리 몸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이상 소견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만 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혈관도 안쪽도 비만하게 되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최근에 심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이제 3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이 심장 질환 중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정맥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맥은 뭔가요? 네.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이 부정맥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부정맥의 증상인데 본인은 이게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제 부정맥과 협심증을 이렇게 혼돈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협심증과 부정맥을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통증의 지속 시간입니다. 지속 시간. 그렇죠. 협심증은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돼야 되고 심근경색은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심근경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맥은 1분 이내. 1분 이내. 네, 잠깐 어떤 분은 가슴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다. 어떤 분은 가슴이 꽉 조인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가슴이 불편하니까는 제가 혹시 협심증이 아닌가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우리 심장이 1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뛰게 되는데요. 심장이 뛰는 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뛰게 되는데 그렇죠. 1분에 한 60회, 하루에 10만 번 뛰게 되는데 저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느낀다면 지금은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습니다. 다 느껴진다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모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가슴이 뛰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요. 심실 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건 말대로 심장이 뛰다가
조기에 뛰는 거예요. 오. 네, 그럼 뭔가 불규칙해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불규칙해지면은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이상하네. 근데 그게 이제 1초 만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이상했는데 지금도 괜찮네. 네네. 그렇게 느끼면서 그래도 뭔가 심장이 이상하니까 제가 심장이 이상한 병 협심증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쿵쿵쿵쿵 또는 쿵쿵쿵쿵 불규칙하면서 빨리 뛰게 되는 병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심장이 빨리 뛰면서 뭔가 심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뭔가 협심증 같은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병의 대표적인 병원이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게 되는 심방세동. 심방세동. 그렇죠. 또는 젊은 분이라도 빈맥.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중학생도 앓게 되는 엄청 빨리 뛰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조금 위험한 심실성 빈맥. 그런 것도 심장이 빨리 뛰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뭔가 협심증 증상하고는 좀 혼돈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유사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슴 통증 중에 이런 경우라면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증상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슴 통증으로 인한 심근경색, 특히 심근경색의 사망률은 병원 도착점 매우 높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알고 있다라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통계에 의하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50%밖에 안 되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입니다. 두 번째는 식은땀과 구토, 현기증이고요. 세 번째는 호흡곤란. 네 번째는 통증의 확산. 통증의 확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아프면서 이렇게 어깨나 배 쪽으로 퍼져나가는지. 네.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지체 말고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반드시 119를 타고 오시는 게 좋고요. 또 119를 이용하시면 119 안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심정지나 부정맥이 발생해도 요즘은 119 안에서 충분히 다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앞부분에 겨울철 가슴 통증을 겪을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꼽아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흡연, 비만, 혈압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혹시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은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술을 드시고 계신다면은 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적어도 한 잔, 두 잔 이하로는 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 아까 운동 부족이 점점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강도인가요? 한 30분 정도 이제 보통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유산소 약간 운동. 땀이 날 정도 네네.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연세가 드신 분은 근력 운동을 동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근육량이 있어야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 유지.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부 둘레거든요. 복부 비만이 심장 질환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요. 복부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외로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혹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꼭 일찍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병의 진행이 심해지기 때문에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MBC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심장에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진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 신대희 과장과 함께 겨울철 가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최대 5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블루라는 이 사회적 단절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체 없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완전한 회복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